과거 역사를 바라봤을 때 치솟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항상 위기를 몰고 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아니 뭐 했다고 벌써 화요일이야? 싶은 분들이 저 포함 엄청 많을 겁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제 영상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의 수익률이 어제 빅테크의 독주로 인해 다시 2천만 원 위로 올라오며 2,100만 원까지 수익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현재 시장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23% 수익률과 280만 원 수익 중이며, 저는 현재 이 웅덩이 조정짝 무릎 아래임에도 2,4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빅테크만 유독 강한 모습으로 독주하며 나스닥만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는 맵을 살펴봐도 확실히 빅테크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섹터는 약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바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매그니피센트 7, 즉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7개의 종목들이 무려 6년 만에 가장 싸다 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빅테크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지 핵심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 이 빅테크들의 주가는 이번 8월 초부터 조정장을 만나며 하락했는데요. 이번 조정장에서 S&P 500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이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이런 상황의 매출과 이익 예상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들은 매출과 이익 예상치가 오히려 더 상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웅덩이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구간이 되었다 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10월 중순에 시작되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조정장을 끝낼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저 파란 동그라미 구간이며, 여기서 좀 더 횡보하고 하락할 수 있지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조정장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S&P 500 계절성과 연결되죠. 또한 최근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방은 제한적이다, 이미 너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높은 국채금리에 대해 항상 조심하고 각오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거 역사를 바라봤을 때 치솟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항상 위기를 몰고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국채금리가 이미 너무 많이 치솟은 상태입니다. 15년만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거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터진 그 부근까지 올라온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금리와 높은 국채금리 상황에서는 항상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덜 벌더라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채금리가 어제도 오른 이유는 어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며 아직 50 밑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는 역시나 잘 버텨주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 미국 경제가 잘 버틴다는 것은 연준은 이 고금리를 더욱 길게 유지해야 하는 고금리 장기화 스탠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계속 이 고금리 장기화 스탠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고, 또 높은 에너지 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 보여주었던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리의 긴축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있거나 그 수준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4분기 강세론이라는 희망과 경기 침체 우려와 국채금리와 달러의 급등으로 비관적인 상황에 상위 1%의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내부자 거래를 살펴보면 이제 매도보다 보유 혹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내부자들의 매도가 많아지고 있다, 즉 약세를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 그래프가 내려가면 내부자들의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
즉 강세를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이게 7월 우리가 오질 구간을 즐길 때 그때 매도가 많아지며 비관적이었던 내부자들이 이제는 다시 매수가 많아지며 오히려 강세를 전망한다는 겁니다. 즉 비관적인 상황과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나?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회의감이 들 때 강세장은 그런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비관적이었을 때가 언제였죠? 네, 바로 작년 10월 바닥이 연준의 긴축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로 가장 비관적이었던 그 순간인데 그 순간 강세장이 태어난 모습을 지금 지나보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의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금리에서 오르는 게 맞나?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 회의감이 들 때 강세장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와 진짜 강세장 시작이다. 미국 주식은 신이다. 라는 낙관과 행복이 펼쳐지면 그때 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장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진짜 찾아왔을 때 진짜 장기 투자자와 가짜 장기 투자자로 나뉠 겁니다. 진짜 장기 투자자는 멀리 바라보고 이것을 기회라는 것으로 캐치해 고통, 지루함, 공포를 이겨내고 시간이라는 연료를 사용해서 결국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투자자이며 대다수 99%의 투자자들은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패닉에 빠져 결국 팔아버리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뚝심 있게 경제적 자유로 일어나갈 테니 저를 보고 용기와 확신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